이어서 3번으로 가보자. 문제 3번. 다음 보기의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고, 보기 나올 거야.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일단 실험 내용을 해석하고, 마의 아테네 시민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그럼 없는 거잖아 지금. 그걸 채워야 되잖아. 그러면 아테네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그 반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돼.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갔다면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를 보고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오른쪽으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추론이니까 어차피 내용은 바탕으로 추론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보기의 실험 결과 해석 한번 볼까? A대학과 B대학의 공동연구팀은 공충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간의 호박벌 이미지 식별 능력을 비교했어. 자, 호박벌 이렇게 보여주고 곤충 전문가는 당연히 식별하겠죠. 비전문가는 틀리거나 잘못된 이미지화 시킬 거야. 자, 실험 참가자는 총 200명이고 전문가 100명, 비전문가 100명 비율을 맞췄네요. 시차를 두고 동일한 실험을 2차례 진행했어. 이 실험에서 연구팀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에게 곤충 도감에서 호박벌을 포함한 10종류의 유사한 이미지를 보여준 후 호박벌을 고르도록 하였다. 당연히 전문가들은 다 알죠. 실험 결과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 정답률은 57%, 오답률은 29%, 모름 비율은 14% 나타났어. 이번에는 비전문가 집단의 실험 결과 정답률은 51%, 오답률은 46%, 모름은 3%야.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는 오히려 모름의 비율이 높다라는 거 맞죠, 그지? 그 다음에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정답률 차이는 오답률 차이보다 적었어. 이해됐냐? 네. 정답률 차이가 정답률만 보면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오답률을 보니까 오답률이 많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또한 2차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의 답변의 일관성을 좀 확인해 봤더니 전문가 집단은 83%가 일관된 답변을 한 반면 비전문가 집단은 48%만 일관된 답변을 유지했다. 이 말은 아까는 호박벌이었다고 얘기했는데 바뀌었다고. 비전문가 집단은 일관되게 계속 진술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게 보기의 내용이에요. 일단 보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도록 해. 전문가, 비전문가가 여기 나온 곤충, 호박벌 식별에 관련된 실험 결과 2가지 결과를 이야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마로 한번 가볼게. 마에서는 아테네 시민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 가나다라 마. 자, 시민 모두가 직접 참여하는 정치체제로 이상국가를 이룰 수 없다. 원래는 시민국가 모두 직접 참여하면 이런 정치체제는 이상국가 만들 수 있죠. 이론으로 따지면 다 참여하니까. 아테네 민주정은 무법하고 거의 무정부적인 체제, 즉 중우정치다. 이거 보통 중우정치가 뭐냐면 일반 대중이 어리석다, 우매하다, 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그 민주정은 무법하고 무정부적인 성격을 띠는 거죠. 아테네 시민들은 방종을 자유로 착각하고 제멋대로 사익만 추구하고 원칙 없이 상황에 좌우된다. 이들은 또한 국가 경영에 관한 자신의 무지함, 무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골고루당. 이상국가는 구성원 모두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며, 이상국가가 되려면 구성원 각자가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다른 구성원의 임무를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국가래. 자, 이상국가의 구성원은 각 계급마다 적절한 역할이 주어지고 계급마다 그들이 속한 계급에 적절한 덕목이 있다. 곧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사주덕이다. 계급에 맞게. 이게 지혜 그러면 머리니까 통치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
용기? 이거는 뭐 열정이며 가슴이 되겠지. 절제와 정의 뭐 이런 거. 그래서 사주덕이 있는데 사주덕이야. 주된 덕이란 뜻이야. 그 중에 지혜는 완벽한 수호자들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통치자가, 이거 저번에 읽었던 거 아닌가? 그 다음에 통치자의 고유 역할이 나라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 아주 중요하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가 요구된다. 자,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거. 따라서 통치자의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인이라고 불렀어. 이러한 통치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우수한 젊은이를 뽑아가지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철인이 통치자가 되거나 현재 통치자를 진정으로 지혜로움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 한 국가에 있어서, 인류 전체에 있어서 악은 종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실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도록 할게. 자, 아까 읽었듯이 우리가 보기에 실험 결과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해석하기 위한 실험 대상자들, 비전문가 집단이 있고 전문가 집단이 있단 말이야. 이들이 실험에 따른 실험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두 가지 결과가 나왔잖아. 그지? 자, 첫 번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이 정답률과 오답률의 관계다. 정답률, 오답률. 아까 얘기했어. 정답률과 오답률의 차이가 거의 2배에 가까웠다. 뭐냐면, 오답률, 자, 정답률과 오답률의 차이. 미안해. 이 전문가 집단 먼저 얘기했는데, 정답률과 오답률의 차이가, 전문가 집단부터 볼게. 전문가 집단의 정답률은 57%, 오답률은 29%. 이게 2배란 얘기야. 다시 한번,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오답률이 차이를 보이는데, 전문가의 경우 정답률이 오답률에 비해서 2배나 차이가 난대. 맞지? 그 다음에 비전문가 집단을 보니까 비전문가 집단의 정답률하고 오답률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 정답률이 비전문가 집단은 51%, 오답률은 46%. 그러면 얘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요것만 비교하면. 그지? 이거는 오히려 있잖아. 이걸 따져보면, 자, 정답률이 훨씬 높은 전문가 집단의 식별, 즉, 호박벌에 대한 식별 정확도는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뭔데요? 자, 모름의 비율이야. 얘는 14%고요. 얘는 모름의 비율이 3%야. 자, 이것도, 자, 호박벌이 뭔지를 모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이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름과 오답률, 요거에 대한 의미를 잠깐 얘기해 줄게. 오답률은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호박벌 식별할 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한 쪽이 훨씬 더 정직하다고 봐줘야 되는 거야. 오답률은 높다는 건 모르면서 그냥 찍었다는 얘기야. 아는 척했다는 얘기지. 그런 정도로 본다면, 정답률에서 정직도를 본다면 전문가 집단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야. 요것도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쪽, 정직도, 식별 능력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모른다고 얘기한 게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다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판단을, 모른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면 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틀린 건 이미 틀린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식별하는 지식이라든지 식별하는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어. 즉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럴 때 정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쪽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되면 딱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이미 오답을 발표한 비전문가는 개선할 수가 없죠. 이미 틀린 거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일관성 여부인데 전문가 집단이 훨씬 높죠.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데 일관성이 왜 나오죠? 뭐라고? 83%가 일관된 것이고 비전문가 집단은 48%만 일관됐다. 이 말은 일관성이라는 건 이것도 신뢰도하고 관련 있는 거야. 계속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지, 전문가 집단은. 근데 비전문가 집단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불안정하다. 요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그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실험의 해석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라고? 자, 첫 번째 정답률이 전문가 집단이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2배나 높다. 즉 정답률과 오답률의 관계가 전문가 집단은 훨씬 정답률이 높다. 하지만 비전문가 집단은 정답률과 오답률 차이가 없다. 이 말은 결국 그냥 대충 찍었다는 얘기지. 비슷하면 찍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예를 들어 식별해야 되는 안목과 지식이 부족할 때 전문가 집단은 모른다고 얘기한다고. 이 말은 정직도 면에서 본다면 비전문가 집단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 일관된 주장 혹은 여기서 말한 대로 일관된 답변을 하는 전문가 집단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했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추가시키는 게 뭐냐면 마의 아테네 시민들, 이거 추론하라고 했으니까 마의 아테네 시민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지. 마의 아테네 시민은 누구 같아? 비전문가 집단 같잖아. 비전문가 집단. 왜 그러냐면 아까 아테네 시민들 막 사회가 혼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무지, 무능, 착각, 이거 다 비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정직해? No. 정직하지 않아. 일관돼? 일관되지 않아. 왜냐면 이게 무지와 무식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때 즉흥적으로 혹은 잘못된 착각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즉 원칙이 없다는 얘기는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저 부분이 없다는 거야. 일관되다는 얘기는 변함없이 꾸준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테네 시민은 원칙이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전문가 집단에서 아테네 시민이 배워야 될 건 뭘까? 여기 지금 다 나왔잖아. 뭔데요? 자,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정직하게 답변하는 거. 그 다음에 일관된 답변에 가지고 있는 신뢰성.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전문적 지식. 요거 정답률이 정확성이야. 정확성. 뭐 예를 들면 지식의 정확성, 판단의 정확성, 이런 거. 두 번째, 정직하게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성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신뢰도,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야 되는 건 1번과 2번과 3번을 전문가 집단의 태도나 성향을 보고 아테네 시민들이 배워야 한단 말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테네 시민들이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일관되지 못하고 무원칙적인 것 때문에 민주정이 이상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질서가 깨지고 혼란한 상황을 가져다 준 이유란 말이야. 그렇다면 전문가 집단에서 배울 건 정확성, 정직성, 신뢰성,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물려 있는데
비전문가 집단에 해당되는 게 아테네 시민이야. 성향이 비슷하다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 비전문가 집단이 갖춰야 될 필요한 것들은 뭡니까? 그럼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야지만 여기서 말한 대로 신뢰와 안정성, 정확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냥 비전문가 집단이 아테네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다. 예시답안. 보기의 실험 결과 호박벌 이미지에 관련된 식별 능력에 대한 실험이었지. 그 실험 결과는 두 주체의 본질적인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본질적 특성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지. 첫 번째, 우선 비전문가 집단은 정답률과 오답률을 면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해 전문가 집단의 정답률과 오답률의 비율은 거의 2배나 차이가 났다고. 그러니까 정답률이 오답률에 비해서 2배나 높다. 정확하게 맞힌 게 2배나 높다. 이런 뜻이야. 이것은 전문가 집단의 식별 정확도, 호박벌 식별해내는 능력이 정확도가 높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실험 결과, 두 번째는 모름이라는 대답에 초점을 맞추면 전문가 집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당연히 비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모름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야. 이건 판단 근거가 부족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때 전문가 집단은 오답을 말하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미로 모름을 선택한 거야.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전문가 집단의 판단 유보는 학문적 정직성을 드러내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결과의 분석. 답변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다면 전문가 집단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난다. 일관성의 측면. 시차를 두고 물어봐도 동일한 대답을 한다는 거야. 이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의 답변이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면을 보여준다고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해석이야, 이거. 이 해석을 가지고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을 본다면 아테네 시민들의 모습은 보기 실험의 비전문가의 특성과 유사한 면이 있어. 불확실성하고 불안정하고.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아테네 시민들의 정치적 무질서에 관련된 거, 즉 혼란과 무질서의 원인이 비전문가의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전문가의 본질적 특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비전문가 대조를 이루듯이 전문가 집단에 비해서 아테네 시민들과 그 다음에 비전문가의 특성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정치적 무질서, 혼란, 여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아테네 시민들의 무지와 무능, 상황에 좌우된다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서 이런 A라고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B라고 했다는 이 무원칙의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아테네 시민들의 바람직한 의사결정 주체로서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보기의 전문가 집단의 특성, 그 정확성과 정직성과 신뢰성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 결과 분석, 그래서 전문가 집단의 특성, 비전문가 집단의 특성, 비전문가 집단과 아테네 시민들의 유사성, 그리고 해결책은 전문가 집단의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인 정확성, 정직성, 신뢰성을 확보하면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실험 결과의 전문가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세 가지 측면의 부분이 아테네 시민들에게 부족한 거고 보완해야 되고 고쳐야 될 점, 즉 정답을 시사하는 바가
전문가 집단에서 찾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